네, 이제 2장인데요. 앞에서는 이제 그 독립적인 개별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렇게 어떻게 경제 현상을 바라보고, 독립적인 인간이 있을 때 경제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다면, 이제 2장에서는 한 명을 더 추가해서 혹은 더 많은 참여자를 추가하면서 이제 어떻게 행동 패턴들이 나타나고, 교환 조건이 어떻게 되고, 가격이 어떻게 결정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 교환 개념을 정의를 하면, 사회는 개인 간의 교환 패턴의 총칭이며 개인 외의 독립 실체가 아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분석해 본 건 자폐적 교환인데요. 대인 서비스 교환이 없는 자기 내부의 교환을 고립된 크루소 경제학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교환이 아니라 패권적인 헤게모니적인 교환, 노예제라던가 어떤 강제 관계라던가 이런 상황에서는 지배자만 이익을 얻는 위너가 존재하고 루저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뒤에서 분석할 얘기는 비침해적인 상황, 증여라던가 자발적인 교환이라던가 그런 사회를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자발적 교환이라고 하면 본질적으로 어떤 A가 본인의 소유인 X를 내어주고 상대방 B의 Y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양자 모두 기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이 교환의 필요 조건으로선 먼저 A는 X보다 Y를 더 원해야 되고 B는 Y보다 X를 더 원하는 이런 양자의 가치 척도에서 역서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교환되어야 하는 것은 재화들이고요. 재화들은 이 희소한 수단이라고 했죠. 당연히 이 수단들이 풍부하게 이용 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은 제너럴 컨디션이지 인간 행동의 대산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기를 갑자기 주고받는다, 그런 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미개척 토지의 전유에 대해서 잠깐 먼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 사회에서 재산권의 궁극적 기원은 계속 타고 가면 결국에는 토지와 노동으로 가는데, 더 거기 나가서 미개척 토지를 봤을 때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자연 자원에 개인의 노동을 투입해서 그 토지를 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은 폭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요. 토지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토지를 먼저 사용하고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이 됩니다.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토지를 그냥 이쪽부터 저 끝까지 내 소유야, 아니면 깃발을 꽂는다, 이런 것은 정당하지 않고요. 실제 노동이 투입돼서 그것이 변형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소유주에게 영구히 귀속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토지뿐만 아니라 동물, 물, 전파 등 희소한 모든 자연자원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요. 여기서 알아두어야 될 점은 어떤 인권이라던가 이런 개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소유권, 나의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 소유권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지금 이 과정까지 온 거다.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무주물에 대한 최초의 전유, 이런 원칙, 그리고 자발적 교환, 이 원칙 위에서 이 자유시장 경제를 분석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먼저 이번 상황에서 최초의 사용자가 본인의 노동을 투입을 해서 지금 밭을 개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밭에는 최초 사용자의 노동이 이미 혼합돼 들어가 있고, 이 상황에서 다시 이 사람의 노동만 다시 어떻게 빼낸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밭은 이 사람의 소유로 정당한 소유자다. 노동이 혼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여기서 단순히 이제 깃발을 꽂는다던가 선언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유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실제로 유효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유효한 사용을 하면 그 이후에는 잠시 비운다던가 해도 소유권이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노동이 혼합되어 있고 이 노동을 빼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람의 소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물론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이 소유권을 포기해야겠다, 그럼 포기했다 라고 이렇게 하면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교환 가능한 재화들의 종류들은 이렇게 여러 유형 상품, 무형 서비스,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청구권은 또 창고 증권,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좀 자유경제, 계약 사회, 비침해성 사회 이런 거를 섞어서 썼는데, 이런 자발적 교환에 기초하는 사회를 계약 사회라고 부르고 좀 혼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장에서 개인 간의 관계는 대칭적으로 자신의 교환 결정에서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공급자, 시장에서 공급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을 때 이 둘의 관계는 대칭적이다. 누가 한 명이 더 우위를 가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개인이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소유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앞에서 재산권에 대한 그 과정을 얘기를 했죠. 그럼 이 소유라는 거는 그 소유된 재화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와 사용을 의미하는데요. 소유된 재화를 여기서 이제 재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 통제와 사용은 다른 의미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고, 누구도 그 폭력이나 폭력에 의한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면 오직 희소한 수단만이 재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산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그 자신의 사용을 위해 미사용된 요소를 전유함으로써, 또는 미사용된 요소를 전유한 어떤 이로부터 그 요소를 선물 받음으로써 자연이 준 희소한 요소를 획득하고, 그는 자신의 노동을 혼합을 해서 이 자본재 또는 소비재를 이렇게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두 번째로 노동을 혼합하면서 자연을 전유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본인이 전유한 소유물을 선물을 준다든지 교환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이제 분석을 이후에 해나갈 예정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뒷내용은 다음 주차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